안녕하세요. 언론바다 협회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이제 15주차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몇 경기가 안 남았어요. 팀별로 이제 3경기씩을 남겨두고 있죠. 정규리그 기준으로. 정말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순위 싸움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이번 주에도 이제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팀들이 몇 팀 더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살펴볼 경기는 역시나 이제 이 가장 먼저 펼쳐졌던 차저스와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63대 21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63대 21이라는 이 점수 차도 워낙 압도적인 점수긴 합니다만, 전반전에 42대 0, 3쿼터 끝날 때 63대 7이었거든요. 그냥 뭐 이거는 사실은 너무 원사이드한 게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두 팀 모두 지금 저조한 성적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는 동반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레이더스가 지난주 극도의 공격력 부진에서 갑자기 대폭발을 한 이제 그런 음,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이제 차저스 이제 핵심 코칭 스태프에 좀 신변의 변화가 있었던 또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전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전반 분석 때 리처 시어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랜든 스tal리 감독을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좀 뭐 차저스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딘 스패노스 구단주가 직접 이제 성명서를 내면서 브랜든 스텔리 감독, 그 톰 텔레스코 단장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웃사이드 라인베이커 코치였던 그 기프 스미스가 임시 감독을 맡게 됐고, 기존에 이제 디렉터 오브 플레이어 퍼스널 역할을 10년 동안 맡아왔던 조조 우든이 또 임시 단장 역할까지 맡게 됐는데, 음, 차저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브랜든 스tal리 감정기비가 드디어 끝이 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만큼 좀 생각보다는 스텔리의 재임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이제 2023년 말 정도까지 지금 감독을 했으니까 어, 두 시즌 하고 뭐 한 2.75 시즌 정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물러나게 됐고 전적을 살펴보니까 정규리그에서 24승 24패 정확하게 5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한번 나갔지만 뭐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이제 1패 만에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좀 차저스에서 이제 통산 50경기를 채우지 못하고 한 경기 남겨두고 이제 경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스텔리 하면 결국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램스를 이제 넘버원 디펜스로 만들어낸 공을 인정받아서 이제 감독직을 이제 맡게 됐는데 막상 수비 쪽에서 그렇게까지 뭔가 드라마틱한 뭐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좀 러싱 디펜스에서 계속해서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고 포릿에 대한 의사결정이 늘 논란이 되면서 물론 잘 통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음. 좀 임팩트 있었던 실패들이 있었죠. 예. 예. 그러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좀 꼬리표처럼 이제 붙어 다녔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음. 안 좋은 기억들만 저희가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탠리가 이제 그 전만 끝나고 나서 이제 경질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SNS 반응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 경기 전에 몸 푸는 영상을 사람들이 이제 갖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약간 19금 동작 아니냐, 그리고 무슨 선수 몸 풀듯이 감독이 몸을 풀고 있냐, 막 약간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경질이 됐다는 것 자체는 차저스 팬분들께는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일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당장에 그 임시 감독을 맡겨놓긴 했지만 새로운 감독,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감독 후보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벨리책 감독입니다. 뭐 음,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세간의 얘기들도 좀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벨리책 감독이 2024년에도 이제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데리고가려면 이제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
감독으로서 트레이드를 두 번 당한 역대 최초의 감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이 벤 존스 라이언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댄 퀸 카우보이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뭐 짐 하버 미시간 감독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 썰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시즌 끝나고 나서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아직은 뭘 발표하고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차저스가 뭐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로스터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죠. 그렇죠. 네, 뭐 수준급의 쿼터백과 뭐 준수한 스킬 플레이어진 그다음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또 디펜스까지 음. 사실 어떤 지도자라도 좀 탐이 날 만한 그런 로스터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꽤나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저스틴 허버트와 지금 이 로서를 갖고 이 정도의 성적을 내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경기를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 손가락 부상 때문에 좀 이태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5년 차를 맡게 되는 쿼터백 이선 스틱 선수가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뭐 스탯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패스 성공률도 71.8%, 32번의 패스를 시도해서 23번을 성공을 시켰고 257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 하나니까 이 스탯만 놓고 보면 '어 나쁘지 않은데?'라고 인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제 뭐 인터셉션이 픽시스로 연결이 됐었고 이 펌블 로스트도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제 플레이를 하는 느낌 자체가 '아직 프로급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한 경기를 치렀으니까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하기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쿼터까지 7득점에 불과했으니까 사실은 뭐 가비지 타임에 이렇게 좀 기록을 쌓은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예. 사실 이제 경기력 부분에서는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었던 경기였다 오히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레이더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인제 지난주에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인제 좀 아쉬움이 많았던 레이더스였는데 셧아웃 패배를 당했던 팀이 이런 점수를 그다음 주에 만들어 낸다? 그것도 이날 조시 제이콥스가 대퇴사두근 부상 때문에 경기를 나서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런 점차를 만들어 냈다는 게 참 '풋볼 모르겠다. 풋볼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야구도 사실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죠. 막 음 20득점도 넘게 했다가 다음날 또 무득점으로 끝내기도 하고 뭐 음 어쨌든 이게 경기의 분위기 그다음에 초반에 어떻게 풀려가느냐 뭐 또 선수들의 동기부여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이날 인제 오코넬 선수가 4개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하면서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자코비 마이어스도 이날 인제 3 쿼터에 트릭 플레이로 인제 다바테 애덤스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러싱 역시도 인제 팀 전체가 평균 4.8 야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제 균형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뭐 자미로 화이트랑 브랜든 볼든 가끔 뭐 터치다운도 기록을 했었고 이날 인제 수비가 정말 좋았어요. 5 개의 펌블 유도 4 개의 리커버를 기록하면서 턴오버 마진도 플러스 5 였거든요. 특히 인제 그 잭 존스가 만들어냈었던 인터셉션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스크린 패스를 정말 정광석화처럼 자르고 들어와서 인제 가로채고 곧바로 인제 엔드존으로 들어가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정말 믿기 힘든 픽식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혹시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그 수비에서 봤던 장면들 중에 몇 가지 인제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거의 글쎄요. 상위권에 꼽힐 만큼 임팩트 있는 플레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심판진 구성에 있어서 이제 음. 전원 그 흑인 심판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워낙 여성이라든가 음. 흑인이라든가 그러니까 과거에 조금 이런 분야들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네 사람들이 이제 점차
그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 심판진이 또 이렇게 흑인으로 구성됐다? 이런 건 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예, 그만큼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백묘 흑묘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사실 뭐 누가 보든 정확하게만 잘 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음, 심판들이 누군지가 티가 나지 않는 게 사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의미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연장 승부 끝에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현지 시간에 이제 토요일에 열렸던 트리플 헤더의 첫 번째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음. 뭐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LCK에서도 이제 세러데이 쇼다운이라는 이제 브랜딩을 이제 음, 해서 뭐 좀 주요한 게임들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 NFL도 이렇게 세러데이 쇼다운이라는 브랜딩 하에 이 세 경기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세 경기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열렸던 이 미네소타와 신시내티의 게임이었는데 사실 벵갈스가 이제 조버로의 부상 이후에 좀 올해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여론이 좀 지배적이었죠. 네, 음. 그래서 저희도 어느샌가 좀 벵갈스 얘기를 좀 잘 안 하게 되고 조금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다른 JB, 그러니까 조버로 대신에 다른 JB가 지금 나타나서 이 벵갈스를 이제 끌고 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이크 브라우닝이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제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컨텐더 위치로 좀 올려놨습니다. 네. 선발로 나섰던 첫 경기가 이제 스틸러스와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는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플레이오프 출전을 노리는 팀들을 상대로 지금 3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이제 2019년 그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입단을 해서 2년 동안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에 있다가 이후에 이제 벵갈스로 이적을 해서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선발 출장 기회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친정팀 바이킹스를 상대로 또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어, 미네소타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뭐 이제 번역하자면 나를 자르지 말았어야지라고 이제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지금 바이킹스도 사실 쿼터백의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음. 커즌스가 이제 진작에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 뭐 조슈아 dobs라던가 뭐 이날 나왔던 닉 멀린스라던가 뭐 여러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지만 사실 뭐 확실한 이제 뭐 대체 쿼터백을 찾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제이크 브라우닝의 선전이 좀 미네소타 구단이나 팬들에게는 또 좀 마음 아픈 일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브라우닝이 자신의 가치를 좀 잘 증명을 해낸 것 같고 잭 테일러 감독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이제 적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뭔가 과민 반응하거나 자신이 어떤 멘탈적으로 좀 손상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이제 꾸준히 해내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이제 42번의 패스 중에 29번 성공시키면서 329야드 2개의 터치다운도 기록을 했고 4쿼터 이후에 기록한 스탯이 184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이니까 경기 막판의 집중력이 또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스킬 플레이어진에서는 이제 티 히긴스 이야기를 뭐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기록만 보면 이제 4번의 캐치 61야드니까 뭐 많은 야드를 전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2개 터치다운이 있었다는 점이 좀 이제 눈에 가는데 음. 그중에 이제 그 한 번 그 마지막 터치다운의 그 슈퍼 플레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4쿼터 40여 초를 남기고 벵갈스가 7점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터치다운이 필요했던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죠. 음. 그래서 브라우닝이 이제 상대의 압박을 피해서 약간 이제 몸을 비틀면서 이제 장거리 패스를 던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애초에 목표한 거보다는 조금 공이 짧게 갔던 느낌이었고 음. 이 티 히긴스가 이제 먼저 쭉 달려나가서 이제 엔드존까지 가 있었는데 이제 공이 좀 짧게 오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필드 쪽으로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상대 코너백과의 어떤 점프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공을 따냈습니다. 이제 히긴스가 워낙 팔도 길고 키도 큰 리시버다 보니까 사실 위치 선정에서는 훨씬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우월한 피지컬 능력으로 이제 공을 따냈죠. 사실 이거 자체도 이제 굉장히 뭐 멋진 플레이였지만 히긴스는 이제 여기서 좀 만족하지 않고 그 상대 태클에 걸려서 이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공을 잡은 오른손을 이렇게 뒤로 비틀면서 격투기에서 이제 마치 백스핀 블로우를 하듯이 이 공을 든 손을 이렇게 뒤로 뻗으면서 이제 파일런을 이제 통과를 해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터치다운을 바로 완성을 하는 이제 그런 멋진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제 NBA에서 다른 선수에게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음, 또 이제 이 무기한 출장 정지를 받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멋진 장면을 히긴스가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연장까지 끌고 갔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승 필드골로 이제 벵갈스가 석점차 승리를 이제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리시버가 뭐 키가 크고 팔이 길고 피지컬이 좋으면 왜 플레이에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플레이였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벵갈스가 지금 8승 6패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남은 잔여일정을 보면 피츠버그, 캔자스시티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꽤나 까다로운 일정이고 지금 AFC 전체가 8승 6패 이상을 거두고 있는 팀이 이 벵갈스 포함해서 무려 9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3연승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의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라고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좀 변수가 남아있고, 여전히 좀 더 많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이제 버로우는 이제 확실하게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이 브라우닝과 이번 시즌 이 결말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벵갈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친다면 이 제이크 브라우닝을 내년에 좀 데려가고 싶어 하는 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브라우닝이 정말 슈퍼볼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조버로를 뭐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뭐 음. 현재 연봉 뭐 계약 상태라던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 닉 폴스 정도가 이제 이 브라우닝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브라우닝을 노리는 새로운 팀들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닉 멀린스가 이날 또 선발로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3 쿼터까지 17대 3 으로 앞서고 있었던 경기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음. 사실 이 주전 러닝백 알렉산더 매티슨이 결정한 가운데 이 타이 챈들러라는 선수가 대신 나섰는데 음. 132 러싱 야드 1개 터치다운 뭐 대단한 활약이었죠. 그리고 이제 리시버 중에서는 조던 에디슨이 111야드 2개 터치다운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왔다가 또 다른 부상을 당했던 이 저스틴 제퍼슨이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이날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필드를 지켰는데 이 제퍼슨도 나름 84야드를 잡아주면서 이제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공격 쪽에서는 꽤나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왔지만 결국엔 이제 수비에서 무너지면서 이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음. 사실 이제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는 그 연장전에서 그 수비를 잘 한 다음에 이제 공격권을 넘겨받은 상황. 사실 이제 필드골만 차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인데 40 야드 지점까지 좀 잘 전진을 한 이후에 서드 앤 원, 포스 앤 원 상황에서 인제 계속해서 쿼터백 스닉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게 실패를 하면서 공격권을 다시 넘겨준 부분이었거든요. 어 물론 인제 연속해서 쿼터백 스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서댐 원에서 한번 실패를 했으면 포셈 원에서는 좀 뭔가 러닝백에게 공을 넘겨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실패 원인에 대한 피드백 없이 그냥 좀 관성적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했다가 또다시 실패를 한 것처럼 좀 보였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멀린스도 사실은 이제 뭐 인터셉션도 두 개나 있었고, 어, 이제 페널티로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픽식스를 당한 장면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기록되지 않은 장면까지 이제 포함하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음, 어쨌든 조슈아 dobs보다는 그래도 공격을 이제 풀어나가는 좀 시원시원함이 더 있었다. 네, 음, 그리고 리시버들과의 전체적인 호흡은 더 좋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남은 세 경기는 멀린스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디트로이트와의 두 경기, 지금 패커스와의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바이킹스인데, 현 시점에는 6번 시드거든요. 물론 이제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가 남은 경기를 다 지면, 뭐 지구 우승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그건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플레이오프를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킹스 입장에서도 남은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바이킹스도 좀 남아있는 그 잔여 스케줄이 그렇게 이제 쉬운 편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음. 뭐 라이언스는 뭐 지구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패커스도 여전히 뭔가 탈락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여전히 좀 희망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지구 라이벌들과의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킹스와 벵갈스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제 스틸러스와 콜츠의 경기입니다. 이날 콜츠가 30대 1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이 두 팀도 이제 7승 6패로 이제 똑같은 전적을 가지고 이 AFC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리는 팀들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뭐 팀들 간의 대결이었는데 일단은 홈팀 콜츠가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좀 올라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와일드카드 자리도 자리지만 지금 잭슨빌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음. 우승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콜츠, 텍산스, 제규어스가 모두 8승 6패 동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좀 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지구 우승을 노리는 부분도 노리는 부분이지만 현 시점에 7번 시드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이날 콜츠가 이제 경기 초반에 경기가 좀 안 풀렸습니다. 필드골 실패에 이어서 터치다운을 허용했고, 거기다 또 펀트 블락 당하면서 또 한 번 터치다운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초반 흐름이었는데, 어 그러면서 인제 13대 0으로 인제 계속해서 끌려가던 상황 이후에 인제 수비가 턴오버를 3 개를 만들어 내면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왔고, 결국 그 이후에 인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30 연속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음. 앤서니 리차드슨이 사실 시즌 초반, 뭐 초중반 정도에 이제 뭐 전력에서 이제 완전히 이탈을 하고 말았죠. 네, 그러면서 음. 콜츠의 어떤 플랜은 사실 굉장히 많이 꼬였던 2023 시즌인데 그 대신에 이제 주전 쿼터백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가드너 민슈가 이제 생각보다 선전을 해주면서 콜츠가 여기까지 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뭐 전적을 보니까 민슈가 선발로 나선 10경기에서 지금 6승 4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공적인 뭐 그런 시즌을 치러가고 있고 팀의 넘버원 공격 옵션은 사실 누가 뭐래도 조나단 테일러였는데 뭐 이번 시즌에 이제 부상도 굉장히 많고 뭐 설령 출전을 한다 하더라도 좀 기복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뭐 그 고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2021 시즌의 그 테일러의 전성기와는 좀 거리가 많이 먼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테일러의 어떤 도움 없이도 민슈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가산점을 줘야겠죠.
이날도 인제 이 조나단 테일러가 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이클 피트맨, 잭 목스 이 두 선수도 경기 도중에 부상으로 이탈을 하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인제 가든 민슈 선수가 215 야드 3개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피처버의 강력한 수비를 이겨냈고 어 이날 이제 그 트레이 설먼, 타일러 굿슨 선수가 합작해서 28 번의 캐리 157 러싱 야드를 만들어내면서 후반에 인제 계속해서 이 상대에게 공격할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도 콜츠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트레이 설먼과 타일러 고스는 이제 뎁스 차트에서 넘버 3, 넘버 4일 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NFL에서 거의 보여준 것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었어요. 음 근데 이 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동시에 이렇게 맹활약을 한다? 정말 뭐 콜츠도 스틸러스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콜츠 쪽이 좀 유리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특히 음 3 쿼터와 그 4 쿼터를 이제 걸치는 그 드라이브를 보면 이 썰몬과 굿슨을 통해서 13번 연속 러싱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 야드를 전진하는데 스틸러스가 이거를 전혀 제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음 뭐 물론 그 드라이브의 마지막은 이제 필드 골이기는 했으나 이게 어쨌든 리드를 14점 차로 그러니까 확실한 투 포지션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이제 시간 자체도 거의 9 분 그러니까 8분 57 초를 사용하면서 이 드라이브를 아주 길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좀 피츠버그에 좀 힘을 빼놨던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스틸러스는 사실 이제 케니 피켓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현재 3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현 시점에 인제 그 10번 시드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인제 그 8승 6패 팀들과 사실은 나 한 게임 차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또 8승 6패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사실은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날 앞서가던 경기를 역전패를 당한 것도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인데 다먼테 케이지 선수가 이 마이클 피트맨 선수에 대한 위험한 태클을 하면서 잔여 시즌을 더 이상 치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스틸러스에겐 굉장히 좀 큰 악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피트맨이 이제 공을 향해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케이지의 어깨 쪽으로 이제 태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 사실 뭐 헬멧 투 헬멧 태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공격자가 어떤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다이빙 캐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타이밍에 이 위험한 태클이 머리 쪽으로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좀 퇴장 및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좀 내려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의 전체적인 뭐 시즌을 좀 돌아보면 케니 피켓이 선발로 나섰던 경기에서는 7승 4 패, 음. 그리고 이제 트루비스키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는 지금 0승 3 패, 이러면서 지금 7승 7 패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오프 진출도 뭐 쉽지 않지만 또 이 마이크 톰린의 어떤 마지막 자존심이죠. 음. 2007년 부임 이후에 지금 16 시즌 동안 이어왔고 이 17 시즌째 또 이어가고 싶었던 그 5할 이상의 승률, 이거를 또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이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그 16 년의 재임 기간 동안 8승 8 패로 딱 5 할로 마친 게 이제 3번 있었고 나머지 13 번의 시즌은 모두 위닝 시즌으로 끝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마이크 톰린이 과연 이번 시즌 이러한 또 악재 속에서도 이 5할 승률을 지켜낼 수 있을지 또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인제 그 케니 피켓 선수가 제한적이나마 이제 훈련에 참여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피케 선수가 인제 그 발목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기간 동안에 트루비스키가 역시나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인제 이 거의 뭐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스틸러스가.
케니 피켓 선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바로 좀 투입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인제 '피켓이 좀 어렵다.'라고 결론이 서면 "메이슨 루돌프 선수가 선발로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탐린 감독이. 음. 그러니까 어쨌든 트루비스키를 다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음. 네, 요런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 주차가 지금 아마 벵갈스와의 게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음. 어떤 쿼터백이 경기에 나설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버커니어스가 34 대 20 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날은 고점의 메이필드였어요. 템파베이 이적 이후에 뭐 거의 최고의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 연승과 함께 팀을 5할 승률로 맞춰 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28번 중에 22번의 패스 성공, 381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이에요. 음. 그래서 전반에 이제 펌블 턴오버가 있었던 장면을 제외하면 정말 완벽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패서 레이팅도 158.3점, 어. 만점이 나왔습니다. 뭐 메이필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12 월에 램버 필드 원정에서 항상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끊어냈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 브라운스 시절에 인제 그 좀 있었던 경기들을 찾아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제 4 개의 인터셉션을 던졌던 경기, 그리고 인제 작년에 램스 유니폼을 입고 램보 필드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인제 또 패배를 했었거든요. 세 번째 도전만에 이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었던 베이커 메이필드였습니다. 음. 특히 이 후반 4번의 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소화했던 것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음. 뭐 터치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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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지막 4 분을 모두 소진하면서 그냥 닐다운으로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네, 그런 모습까지 뭐 후반전을 이제 지배를 하면서, 예, 전반에 약간 이제 미묘하게 뭐 맞아져 있던 균형을 완벽하게 깨버렸던 음. 그런 이제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의 이번 주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킬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이제 크리스 가디인이 155 야드를 잡아줬고, 라시아드 화이트도 139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으로, 네, 이날 메이필드와 함께 뭐 가딘과 함께 또 삼각편대를 이뤄냈었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날 이제 데빈 모어 선수가 터치다운을 하는 장면에서 뭐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엔드존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다가 펌블 턴오버를 당한 뻔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스텝이 굉장히 멋졌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상대 수비들을 잘 제쳐내면서 사실 52 야드나 전진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쐐기 터치다운이 됐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이제 뭐 자신의 좀 뭐 스피드라든가 이 슈퍼 플레이에 좀 취해서 이 상대의 수비가 자신을 완전히 쫓아오지 못하고 이제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면서 엔드존을 넘어가기 전에 뭔가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듯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몸과 좀 손과 공이 좀 이렇게 멀리 있는, 네, 그런 동작을 취했고, 상대 수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추격을 하면서 그 공을 이렇게 이제 뜯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리플레이로 확인한 결과 그 공이 이제 수비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온 시점이 어쨌든 엔드존을 통과한 음. 뒤였다라는 이제 뭐 판정과 함께 뭐 기록적으로는 이제 터치다운이 됐었는데, 글쎄요, 만약에 정말 여기서 그 장면에서 터치다운이 아니라 펌블이 됐다면 7점 차의 리드에서 더 벌어지지 않았고 이제 음. 공격권을 오히려 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동점 내지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아찔한 뭐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네, 끝까지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해야 했었다, 예, 라는 좀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5할 승률을 맞춘 템파베이 버커니였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브레이커 규정 때문에 지구 선두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그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예. 뉴올리언스와의 인제 그 17 주차 맞대결이 사실상의 이제 이 지구 선두 지구 우승을 인제 결정짓는 그런 경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뭐 이 경기가 사실 홈 경기라는 것도 뭐 템파베이에게는 이제 꽤나 기분 좋은 뭐 일정인 것 같고 그 음. 앞뒤로 있는 이제 잭슨빌, 캐롤라이나와의 게임이 있는데 뭐 캐롤라이나는 뭐 이번 주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뭐 일단 리그 최하위에 뭐 위치한 이제 약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잭슨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꽤나 하락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꽤나 좋은 타이밍에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일단은 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뉴올리언스보다는 쪼끔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패커스 같은 경우는 인제 애런 존 선수가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던 러브 선수가 인제 최근에 계속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수비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인제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제 그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죠. 지금 차저스와 라이언스, 칩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 연승 이후에 뉴욕 자이언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이 두 팀에게 패배를 하면서 지금 연패란 말이에요. 사실은 강팀들로 좀 분류할 수 있는 팀들을 이기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승리를 가져갔어야 되는 그런 경기들에서 패배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패커스로서는 아쉬울 것 같고 이 경기 이후에 인제 인터뷰에서 이 맷 라플러 감독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조 베리를 경질을 할 것이냐, 뭐 변화를 줄 것이냐 이런 질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또 인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그 발언 자체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뭐 이번 주에 스탠리 감독이 경질당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시즌을 포기해야 되는 팀에서 뭔가 내려진 이제 극약 처방이라고 보고 이 패커스는 어쨌든 시즌 끝날 때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 팀에서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라는 핵심적인 이 코칭 스태프를 뭐 기분 같아서는 정말 자르고 싶지만 음. 뭐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플랜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에는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날도 보면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완벽하게 좀 타이트한 커버리지가 잘 안 되는 모습이라든가 뭔가 스텝을 너무 성급하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가 뭐 제쳐지면서 많은 야드 애프터 캐치를 내주고 뭐 태클 미스도 좀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패커스 팬들이 보면서 이제 꽤나 좀 '속이 터졌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인제 팬서스, 바이킹스, 베어스 이 세 팀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바이킹스만 이긴다고 하면 나머지 두 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들이고 전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제 자력 진출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승을 하고 경우의 수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패커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31대 10 으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지금 이제 류재경 PD가 쓰고 있는 모자가 이제 두산 베어스의 모자 같지만 사실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모자잖아요.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이제 버팔로가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음. 빌스가 이제 드디어 좀 뭐 '궤도에 올라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쿡이라는 어떤 새로운 무기가 완벽하게 좀 장착이 된 것 같다. 예 이 버팔로의 새로운 좀 뿔로서 좀 뭐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주 칩스에 이어서 이제 댈러스까지 사실 굉장히 터프한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연승을 거두면서 이 와일드 카드 레이스에 계속해서 참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도 이제 179 러싱 야드에 러싱 터치다운 하나, 41 리시빙 야드에 리시빙 터치다운 하나 기록하면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2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겼었던 제임스 쿡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으로 놓고 봐도 이제 그 14 경기에서 벌써 1,4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당 100 야드 이상을 꾸준하게 해 주고 있다. 뭐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스크림미지 야드로만 놓고 봤을 때는 1위가 크리스천 맥카프리 그리고 인제 2위가 타이릭 힐입니다. 그다음에 제임스 쿡 선수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 이 선수가 "리그 정상급이다. 리그 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크리미지 야드가 뭐 선수의 능력이나 뭐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반영하는 지표는 당연히 아니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임스 쿡 정도의 어떤 네임 밸류가 지금 현재 리그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예, 음. 이것만으로도 이 쿡이 이번 시즌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정도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고 최근 5경기에서 이제 매 경기 1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계산이 서는 어떤 상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빌스가 뭔가 공격이라든가 전체적인 게임 플랜을 짤 때 제임스 쿡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예상치를 가질 수 있고 그거를 실제로 쿡이 한 달 넘게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사실 인제 이날 비가 와서 좀 러싱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고 사실 이제 그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날 인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진이 제임스 쿡 선수를 전혀 좀 제어를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공략을 했었던 빌스였고 결국 좀 손쉽게 빌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덕분에 이제 조시 앨런은 사실 패스 시도 자체가 15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조금 뭐 할 일이 없었다? 좀 편안한 경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앨런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이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A를 받은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나한테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서 불쾌하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예, 음. 조금 유머러스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언제든 이런 게임 환영이다라는 식으로 또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조시 앨런 시대의 빌스는 이제 꾸준히 강팀이었죠. 예. 음. 그렇지만 이제 믿을 만한 러닝백의 존재는 늘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부분들에서 약점을 드러내면서 고비를 넘어서지 못했던 기억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빌스가 이번 시즌에는 좀 다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음. 모처럼 이 믿을 만한 러닝백을 좀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쿡이 남은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간다면 그 이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뭔가 빌스의 성적표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 늘 어 버스 운전사 역할을 했었어야 됐던 이제 조시 앨런 선수였는데 오랜만에 이제 승객이 돼서 버스를 탔다. 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댈러스가 인제 집만 나가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징크스가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홈에서는 인제 그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원정길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인제 어떤 성적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 올 시즌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치른 7 경기에서 3승 4패 5 할이 안 되거든요. 예 4 패가 있는데 이 패배들이 다 원정에서 기록된 패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굉장히 좀 달러스 카우보이스에게는 뼈아플 수 있는 부분인 것이 포스트 시즌 경기들에서 인제 홈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날 이제 그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인제 일 주일 만에 지구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이글스가 또 이제 뒤에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다시 인제 이 지구 선두 자리로 올라가게 된 댈러스 카우보이스였거든요. 이 두 팀의 인제 그 지구 선두 경쟁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는 가정하에 두 팀이 다 이긴다고 했을 때는 어 이게 그 타이 브레이킹 프로시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처음에 뭐 헤드 투 헤드 맞대결에서 누가 많이 이겼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는데 한 다섯 번째쯤 내려가면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 항목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항목에서 이글스가 근소하게 앞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은 세 경기를 모두 양 팀이 승리를 가져갔을 때는 이글스가 지구 선두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남은 경기를 일단 다 이기고 봐야 됩니다. 음. 네. 그런 만큼 이제 잔여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을 보면 댈러스가 이 부분에서도 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댈러스는 이제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워싱턴을 만나는 반면에 이글스는 이제 물론 최근 3연패로 이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발목을 잡힐 여지도 남아는 있지만 그러한 이제 사정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스케줄만 보면 자이언츠, 카디널스, 다시 자이언츠를 만나는 일정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산술적으로는 이글스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댈러스가 만약에 정말 이러한 이제 불리한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구 우승을 놓쳤을 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그 음. 부담이 결국에는 지금 이번 시즌 원정 경기의 부진과 또 맞물리면서 댈러스에게는 좀 뭐 안 좋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에 결국 그렇게 이제 미끄러져서 원정 경기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유구하게 봐왔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역사가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이날 이제 경기에서도 그 패스 디펜스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러싱 디펜스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이 경기를 내주고 말았었는데, 어 조나단 헨킨스 선수가 결국 빠져있는 이 부분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구멍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헨킨스가 있을 때도 사실 뭐 댈러스의 러싱 수비가 뭐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선수까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 제임스 쿡을 좀 제어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라는 뭐 감상이 들었고 사실 공격 쪽에서도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잭 마틴이 경기 초반에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 언드래프티드 루키 TJ 베스라는 선수가 뭐 그 대체자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빌스 디펜시브 라인에 좀 집중 타겟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프레스캇과 댈러스 오펜스 전체의 경기력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일단 이제 이날 그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린베이 패커스, 애틀랜타 펠컨스 그리고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패배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자체는 확정이 됐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일 것 같고, 저희 이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그컨. 예. 댈러스가 과연 이제 올 시즌에 또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95년도였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인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인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 우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이제 스케줄들을 살펴보면 뭐 템파베이든 뉴올리언스든 뭐 혹은 애틀랜타든 이 NFC 사우스 팀이 이제 지구 우승을 하더라도 이제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아서 4번 시드에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팀들 중에 하나를 만나겠죠. 근데 음. 이제 댈러스가 성적이 좋더라도 시드에선 뒤이기 때문에 일단 원정 경기입니다. 근데 뭐 이 팀들은 뭐 나름 전력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뭐 넘어선다 하더라도 음. 디비저널 라운드에 가면 결국에는 나이너스 혹은 이글스 원정을 떠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물론 그렇죠. 뭐 지금 나이너스가 1번 시드니까 뭐 나이너스를 만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또 원정 경기력에 대한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또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음. 이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쭉 보면 어떻게든 지구 우승을 해야 된다라는 음.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뭐 그 시나리오는 이제 이즈만 사장님이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을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우보이스와 빌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이제 레이븐스와 제기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인제 23대 7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를 레이븐스가 승리로 가져가면서 AFC에서는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팀이 됐습니다.
음, 뭐 레이븐스도 이겨야 했고, 그다음에 뭐 브론코스와 스틸러스가 패해야 뭐 확정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부가적인 조건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경우의 수가 레이븐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서 음, 뭐 15주 차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조기에 확정을 해냈습니다. 네.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MVP 시즌 이후에는 그 뭐 부상, 부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 시즌에 다시 이제 좀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여전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팀 러싱 자체가 251야드 평균 6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뭐 러싱으로 제기어스를 압도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고 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세이프티 마커스 윌리엄스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을 이날 입었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던 루키 러닝백 티티 미첼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거든요.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공백이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하바 감독은 멜빈 고든 선수가 53일 로스터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멜빈 고든이 또 들어와서 얼마나 해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음, 랩 태클 로니 슬리 선수도 이날 컨커션 판정을 받으면서 다음 주에 뛸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다음 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AFC 1번 시드 레이븐스와 NFC 1번 시드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이제 맞붙게 되는 그런 경기인데 이게 그 현지 시간으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트리플 헤더가 펼쳐지는데 그 트리플 헤더의 대미를 장식하는 또 나이트 게임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고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부상 이탈자가 많이 생겼다는 부분은 역시나 레이븐스로서는 좀 뼈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레이븐스의 러닝백들이 참 그 부상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미 뭐 제이키 도빈스라던가 이 많은 선수들이 최근에 부상으로 이제 자주 빠졌었고 대체를 해주던 이 미첼까지 이제 빠진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멜빈 고든이 뭐 과거에는 뭐 차저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뭐 그 이름값에 비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좋은 경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폼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레이븐스의 스kim 안에서 얼마나 또 활용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브랜든 맥매너스 선수가 필드골 두 개를 모두 실패를 했는데 이거를 다 성공했으면 경기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 그거는 이제 그 트레버 로렌스가 펌블 두 개를 기록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인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좀 경기가 갈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아쉬운 포인트는 그 이 쿼터 막판 투 미닛 드라이브에서 인제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지를 않으면서 마지막에 공격도 못 해 보고 끝났던 부분. 레드존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그 왼쪽으로 던졌던 패스가 인바운드로 끝나면서 시간이 다 떨어지고 그대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10초 이상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파이크를 빠르게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상 2번 정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면 3번 정도의 패스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어 그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음. 그러면서 잭슨빌이 사실은 뭐 시즌 중반에 이제 워낙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 AFC 사우스 지구승 경쟁은 어느 정도 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드렸던 기억도 나요. 근데 맞아요. 좀 예기치 못하게 이제 3연패를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텍산스 콜츠와 함께 나란히 8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브레이커 기준 하에서는 뭐 잭슨빌이 지금 여전히 지구 1위에 올라 있기는 한데 음. 어쨌든 남은 경기가 아직 3경기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지구 우승에서 밀려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AFC 사우스는 뭐 지구 전체적인 성적이 아주 뭐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음. 지구 우승을 놓치면 와일드카드까지도 같이 그냥 밀려나는 음. 플레이오프 픽처 전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사실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남은 경기가 지금 템파베이, 캐롤라이나, 테네시인데
뭐 사실 캐롤라이나와 테네시는 이제 좀 뭐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팀들이기는 하지만 뭐 승리를 장담할 수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잭슨빌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음. 그래서 이 세 경기에서 그래도 2승 정도는 해야 뭐 지구 우승이든 뭐 와일드 카드든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든 이제 이 제교스가 지구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20대 17로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날 경기가 먼데이 나잇 풋볼 역사상 최초의 플렉스 게임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NBC 이 썬데이 나잇 풋볼만 이런 이제 일정을 시즌 후반에 바꾸는 이런 이제 플렉스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 시즌에 좀 다른 이제 나이트 게임으로 좀 확대가 됐었죠. 그러면서 ESPN이 처음으로 이 플렉스를 사용을 했던 그런 일정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을 골랐고 실제로 경기 결과도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좀 많은 재미를 줬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이제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그러면서 8번 시드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날 경기를 보면서 이제 류재근 PD가 예전에 했었던 푸도이마이라는 그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풋볼을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만 이기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날 이제 줄리안 러브 선수가 경기 막판에 중요한 인터셉션 두 개를 만들어 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 DK 메카프 선수가 이날 사실 뭐 거의 클로킹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진짜 마지막 투미 드라이브에서만 58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하면서 전진을 만들어냈고 28초를 남겨 놓고 인제 이 듀를락 선수가 잭슨 스미스 인지바 선수에게 역전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팀이 처음으로 리드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마지막에만 이기면 된다. 이런 걸 좀 잘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글스와 시옥스라고 하면 일단 이제 두 팀의 뭔가 좀 객관적인 전력 차이도 있고 그런데 시애틀은 또 최근에 4연패였기 때문에 더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나마도 이제 주전 쿼터백 디노 스미스까지 또 사타구니 부상으로 아예 나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사실 시애틀의 승리를 점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정말 모처럼 이제 필드 위에 나섰던 이 드류 락이 걱정보다는 굉장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게임을 비등비등하게 끌어갔던 것이 막판에 좀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날 뭐 66.7%의 패스 성공률에 208 야드, 터치다운 하나 기록하면서 깔끔한 경기력 보여줬고 케네스 워커 선수도 이날 86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러싱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 줬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노 스미스 선수가 이날 이제 부상으로 나서질 못하면서 드류락 선수가 이제 구원 투수로 나서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제 이날 경기가 성공적이었고 남은 시즌 동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남은 경기가 이제 타이탄스와 스틸러스, 카디널스를 상대하는 일정인데 사실은 이 세 팀을 모두 잡아야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음, 뭐 일단은 진노 스미스가 지금 현지 시간 수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 목요일에 있었던 훈련에 이제 제한 없이 다 참여를 할 거라고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날 드류락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별개로 아마도 뭐 다음 타이탄스 전에서는 이 드류락이 아닌 이 지노 스미스가 다시 한번 주전 쿼터백으로 나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음. 어쨌든 뭐 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드루락이 잘 풀어줬으니까 이것을 지노 스미스가 이어받아서 좀 연승으로 이어가는 게 이 시애틀에게는 좀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네.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초반에 굉장히 강력한 기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3연패에 빠져 있는데 역시 제일런 허츠의 경기력이 시즌 초반만 못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팀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이날도 이제 사실 좀 몸이 안 좋았다 그래요. 예. 아파서 이제 경기 전까지 출장 여부가 좀 불투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아예 이동 자체도 이글스 팀 동료들이랑 따로 혼자 와서 혼자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동료들과 같이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뭐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막 약간 요런 부분이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제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공격도 공격이지만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수비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를 앞두고 플레이 컬링 권한 자체가 맷 패트리시아에게 넘어갔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패트리엇이 있다가 올 시즌에 고문으로 이제 이글스에 넘어갔었던 패트리시아였는데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인제 플레이 콜링 권한을 받아서 이걸 잘 행사를 하면서 수비 자체가 어 '좀 더 안정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인제 마지막 역전 드라이브를 허용을 하면서 좀 빛이 발하고 말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음. 뭐 이글스 입장에서는 뭐 댈러스랑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 이번 주를 승리를 했다면 어떤 지구 라이벌의 패배에 힘입어서 좀 지구 우승을 좀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좀 스스로 놓친 감이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킹스, 펠컨스가 패했고 나이너스, 라이언스가 이기면서 음. 어쨌든 이글스도 플레이오프에 확정됐다. 네, 이런 소식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 뭐 인제 자이언츠와의 두 경기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인제 한 경기가 카디널스니까 사실은 인제 뭐 '이글스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올 시즌의 자이언츠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면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글스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글스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김민준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이런 우려와 걱정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이번 주에 펼쳐졌던 경기들 중에 좀 중요했던 경기들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점점 더 인제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음. 그래서 이제 양 컨퍼런스의 현재 순위표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AFC부터 보면 일단 플레이오프를 확정한 건 볼티모어 레이븐스 딱 한 팀이고 탈락이 확정된 팀은 뉴욕 제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테네시 타이탄스까지 이렇게 세 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있는 12팀은 뭐 확정도 아니고 뭐 탈락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뭐 유리한 팀들, 뭐 그래 가능성이 높지 않은 팀들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분류를 해드리면 15주차 종료 기준으로는 볼티모어, 마이애미, 킨자시티, 잭슨빌이 지구 우승을 하고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인디애나폴리스가 와일드카드를 얻는 구조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뭐 아직은 남은 경기들이 꽤나 있고 또 동률인 팀들, 뭐 타이브레이커에 의해서 잠시 이제 순위가 나뉘어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휴스턴 버팔로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8번 시드, 9번 시드로 밀려나 있지만 일단은 승패가 같기 때문에 여전히 음. 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 피츠버그와 덴버도 7승 7패니까 아직은 좀 포기하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요 넓게 봤을 때 한 11팀 정도 안에서 그중에 7팀을 추리는 그러니까 뭐 레이븐스를 빼면 이제 10팀 중에 6팀을 추리는 네,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밑에 있는 뭐 레이더스라던가 뭐 차저스라던가 이런 팀들은 뭐 산술적인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네, 현실적인 뭐 경쟁력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플레이오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제 매주 이제 NFL에서 그걸 올려주잖아요. 이제 차저스가 지금 AFC에서 막바지에 남아 있는 팀인데 이 경우의 수가 거의 한 60 까지가 넘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사실상 인제 지금 7승 7 패가 현 시점에 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브론코스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NFC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샌프란시스코 49ers가 현재 이제 1번 시드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우승까지 확정을 지은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8개 지구 중에 유일하게 지구 우승팀이 결정된 거는 지금 NFC 서부 지구예요. 음. 그리고 이제 NFC에서 플레이오프가 확정된 팀은 샌프란시스코 49ers 포함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세 팀만이 이제 포스트시즌 진출이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네 자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템파베이가 지구 우승을 하고 필라델피아가 5번 시드, 그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LA 램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뭐 지금 버커니어스와 바이킹스, 램스가 모두 7승 7패씩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외에 7승 7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이 시애틀 시옥스,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세인츠 이 팀들이 이제 7승 7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다음 이제 6승 8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팀들이 애틀랜타 falcons, 그린베이 패커스 이 두 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도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산술적인 경우의 수 자체도 사라진 팀이 이제 세 팀이에요. 워싱턴 커맨더스, 캐롤라이나 팬서스, 애리조나 카디널스. 이 세 팀은 이제 완벽하게 탈락을 했고, 뭐 자이언츠와 베어스도 이제 5승 9패인데, 뭐 음. 산술적인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현실적인 경쟁력은 좀 없는 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7번 시드 정도 그 언저리 구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AFC는 뭐 8승 6패, 7승 7패 요 정도 라인의 경쟁. 그다음에 이제 NFC는 그것보다 이제 1승이 낮은 거죠. 기준치가. 7승 7패 혹은 6승 8패 라인까지의 경쟁. 요 정도 구도로 한 뭐 네다섯 팀 뭐 정도가 이렇게 다 물려 있다. 이렇게 좀 뭐 전체적인 구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이런 이제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진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팀들이 남은 시즌에 지금 뭐 맞대결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6주 차도 보면 뭐 세인츠와 램스, NFC 7승 7패 팀들 간의 대결이고 음. 뭐 벵갈스와 스틸러스 8승 6패 대 7승 7패 음. 뭐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좀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브라운스 9승 5패 대 텍산스 8승 6패, 뭐 제규어스 8승 6패 대 벅스 7승 7패, 뭐 이런 경기들을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 네, 재밌게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또 이제 댈러스와 마이애미, 뭐 레이븐스와 나이너스, 뭐 이런 또 위에 있는 팀들의 또 대결까지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자이언츠와 이글스의 경기가 가장 좀 눈이 가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기들 특히나 말씀드렸던 대로 인제 가장 마지막에 펼쳐지는 레이븐스와 나이너스의 경기 이 경기가 좀 가장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이 시즌 막판에는 이제 또 경기를 하는 날짜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금요일에 이제 한 경기가 있고 한국 시간 일요일에 또 두 경기가 있습니다. 이때 또 음. 휴일이시니까 또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한국 시간 월요일에 많은 경기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휴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 휴일 오전, 뭐 새벽과 오전을 이제 통틀어서 또 이제 본인이 또 원하는 경기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음. 뭐 다음 날도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평일이긴 하지만 또 현지에서의 또 미국에서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또 세 게임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16주 차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제 저희가 15 주차 경기들 그리고 인제 현 시점의 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16 주차 경기가 끝난 이후에 또 이제 경기 결과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